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이암학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오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환자분들께서 앓고 계신 허리 관련 질환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근무 현장에서 반복 동작이나 잘못된 자세, 운동 습관 등의 이유로 노출되어질 수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수치료로 이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또 개선된 허리의 상태를 어떻게 가장 최적의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하라마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허리 디스크 도수 치료는 디스크 파행 양상이 환자마다 다를 수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점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치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엑스레이 선상의 퇴행성 골격이나 척추뼈 간의 이상 간격, 비정상적인 정렬 등을 엑스레이를 통한 디스크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의 목적으로 디스크가 의심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청취하고 환자분께서 생각하는 통증의 원인이나 과거력, 통증의 크기, 근무 형태, 생활 습관이나 동작, 통증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환자 중심으로 통증에 관계된 주관적 요소들을 수집합니다. 자, 세 번째, 객관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디스크와 관계된 신경근 긴장 검사, 통증 유발 검사, 운동 기능 평가, 체형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디스크와 관련된 신경근 긴장 검사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수행해 볼 검사, 첫 번째로 SLR 테스트입니다. SLR 테스트는 환자를 편히 바로 누운 자세로 하여금 머리와 골반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도록 하고요. 무릎을 완전히 신전시킨 상태에서 치료사는 환자의 한쪽 발을 서서히 검사대로부터 들어 올릴 건데요. 자, 이때 치료사는 고관절 굴곡이 최대에 이르거나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멈추러 갈 때까지 서서히 하진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이때 정상적인 경우에는 70도에서 90도까지 하지 직거상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이거나 대퇴후면의 긴장성 통증을 수반하게 된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세그 테스트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 SLR 테스트, 이전에 했던 테스트의 약간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LR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직거상을 시킬 건데 긴장성 통증을 느낀 지점, 아까 그 느낀 지점에서 검사자는 수동적으로 환자의 발목을 배측 굴곡, 배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굴곡을 시킬 겁니다. 자, 이때 SLR 테스트보다 더 큰 긴장성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디스크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브라가드 테스트입니다. 라세그 테스트, 자, 바로 이전에 했던 테스트 때 통증이 느껴진 범위까지 가서 그 지점에서 약 5도 정도 이제 다리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 다리를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발목을 배측 굴곡, 배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굴곡을 시킬 건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긴장성 통증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행해 볼 검사는 활시위 징후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디스크와 유사 통증일 수 있는 좌골신경통에 대한 감별 검사인데요. 만약 이때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디스크가 아닌 좌골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테스트 방법은 SLR 테스트, 앞서 진행했던 SLR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이때 통증이 느껴진 지점에서 무릎을 90도가량 그대로 굴곡을 해볼 거고, 자, 이때 환자의 통증 증상 자체를 완화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무릎 뒤쪽에 강한 압력을 줄 건데요. 자, 만약 이때 아까 느꼈던 신경성 통증이 그대로 재현이 된다면, 자, 이거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의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좌골신경통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디스크에 대한 치료가 아닌 좌골신경통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볼 5번째 검사는 플립 테스트입니다. 이제 플립 테스트는 위의 검사 방법들과는 달리 이제 치료사에 의한 수동적 디스크 테스트가 아닌 환자들 스스로 해볼 수 있고 좀 더 직관적인 디스크 감별 검사 방법인데요. 자, 환자를 이렇게 모서리 끝에 앉게 하거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이렇게 앉혀주신 후에 자, 무릎을 신전시켜 볼 건데요. 자, 무릎을 신전시킬 때 대상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면 하부 요추의 디스크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자분 본인 혼자서 자, 다리를 쭉 펴는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상체가 뒤로 젖혀져서 한다면은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앞서 진행하신 SLR 테스트, 라세그 테스트, 브라가드 테스트,
이제 플립 테스트 이 모두 네 가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면 디스크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활시 지구에서 양성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디스크와 구별되는 이제 좌골 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치료 방향을 그에 따라서 설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했던 검사 방법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디스크 요통과 관련될 수 있는 이 다양한 이학적 검사 방법들이 있고, 이제 이러한 검사 방법들을 환자의 개별적 통증 양상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외에 내수막 경로 긴장 유발 검사인 슬럼프 테스트나 침범된 신경근 공포 결손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 GPA를 통한 체형 사진, 필요시에는 MRI까지 이렇게 확인해서 치료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사한 환자 요통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스크 치료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간단하게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스크 도수 치료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허리 디스크 치료 절차나 방법은 이제 환자분들마다 요통 양상이나 나이, 개별, 특이사항 등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소개해드리는 내용 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치료 절차 및 방법을 소개해드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인장됨으로써 요통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특정 근막에 대한 근막 이완술입니다. MFR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스크 급성기 때는 근막을 이완시킴으로써 당장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강한 통증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자, 위로는 흉곽, 아래로는 골반에 의해 만들어진 흉곽 골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TLF라 불리는 흉요 근막에 대한 근막 이완술입니다. 자, 대퇴근막과 대퇴근막 장근이라 불리는 두 근막 이제 근육에 대한 이완술입니다. 특히 강한 하지 방사통이 이 루트를 통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간 테스트 후에 통증 경감을 확인했다면 급성 통증의 경감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통 양상에 맞는 흉식 또는 복식 호흡을 실시해 줄 겁니다. 자, 환자분 제가 복부를 이렇게 강하게 감쌀 건데요. 제 손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숨 들이마셔 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부풀리면서 자, 그리고 이번에 날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손을 뱉어주면서 강하게 복부를 쥐어 짜듯이 바닥으로 밀어내 볼 겁니다. 후, 강하게 쥐어 짜내면서 복부를, 그렇지, 다시 강하게 쥐어 짜내면서. 자, 이렇게 복식 호흡 시 날숨 중에 허리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바닥 쪽으로 밀어준다면 좀 더 큰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드랍 테이블 및 치료사의 직접적인 술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신경수막 경로에 과한 압력에 의해 느껴지는 요통에 일시적인 자극을 가하여 급성 통증을 단시간에 경감시켜주는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술기를 시행할 겁니다. 자, 해부학적 관절 가동 범위를 초과하는 관절의 움직임을 줌으로써 신경생리학적 반응, 즉 통증을 단시간, 경우에 따라 장시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뇌 반응을 이끌어 통증을 떨어뜨릴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당장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급성기 통증이 잡히고 환자분의 심리적 불안이 떨어졌다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네 번째로 해볼 치료, 슬링 및 운동 치료입니다. 디스크 슬링 치료는 절차에 맞는 여러 번의 평가를 걸친 후에 위의 줄에 다양한 자세로 환자를 매달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리는 슬링 운동을 통해서 근신경을 조절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가 디스크가 받고 있는 압력을 통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또 이제 근본적인 통증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자, 다음은 슬링 동작 중에 프론 브릿지라는 자세입니다. 자, 환자분, 자, 이번에 버텨보실게요. 자, 3, 2, 1, 자,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운동 치료는 기초적 수준의 재활 운동에서 회차가 이루어질수록 더욱 역동적 운동 치료로 변모해가며 차후 나타날 수 있는 만성 허리 질환의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으로 진행합니다. 자, 환자분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갑시다.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자, 수고하시고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자, 지금 진행하신 운동은 허리 신전 운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캐틀벨 스윙 동작입니다. 자,
앞서 진행한 이제 치료들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통증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면 통증에 대한 추적 평가, 재평가를 통해 일상생활 시에 통증이 재발할 수 있는 자세나 습관, 재활 운동 등을 교육함으로써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이상으로 디스크에 대한 이하랑마병원의 도수 치료 절차나 이제 방법 소개를 마무리하며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치료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